수능과 관련되어 있는 수능 대비와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한 꼭지를 따로 떼내가지고 수능 팁을 알려드리겠다고 하면 이 내용은 우리 교과 또는 작품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면서 수능을 따로 준비하는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구실을 하는 그런 내용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노트를 따로 정해서 필기해도 좋고요. 아니면 그 책의 한쪽 구석에 따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능 팁입니다. 네. 그냥 하면 조금 심심한가요? 내가 수능 팁 빠밤 이렇게 할까요? 예. 네, 예를 들면 수능 팁 빠밤 뭐 이렇게. 네. 네. 자, 시에서 흔히 나오는 시상의 전개 방식. 이번 기회에 정리합시다. 사실은 국어에서 문제가 45문제 100점 아니겠습니까? 엄청 많은 영역에, 근데 독서 영역, 문학 영역, 뭐 화법 영역, 뭐 많지 않습니까? 독서 가운데서도 뭐 과학, 기술, 인문, 뭐 사회 많고요. 문학 가운데서도 시, 소설, 뭐 희곡, 수필, 고전 많지요. 하지만 다양한 문제 가운데서도 출제의 유형은 또는 주로 묻는 지식의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내가 수능 성적 또는 모의고사 성적을 받았을 때 뜻한 바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결코 낙담하지 마십시오. 네, 조금만 하면 금방 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저와 함께 해야 되겠죠. 갑시다. 그래서 시상의 전개 방식인데요. 많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고 특히 시가복합 문제, 시 3개 묶어놓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작품이요. 그래서 다음 위 작품 제게 가나다에서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을 때 많이 나옵니다. 가장 흔히 나온 것이 방금 나온 것처럼 공간의 이동입니다. 공간의 이동인데 물어보죠. 어떤 시에서 공간의 이동이 쓰였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는 방법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합니까? 네. 공간의 이동이 쓰였다. 어떻게 알죠? 네, 아무도 답을 안 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네, 저한테 알려달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르겠으니 당신이 알려달라. 고맙습니다. 네, 공간의 이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간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공간 A가 있고 공간 B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두 개의 공간이 있어야만 이동이 성립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시에서 공간이 하나만 나온다면 그게 이동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바로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동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이동이 사용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뭘 보면 되느냐 하면 공간을 나타내는 표지, 낱말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확인하되 몇 개 이상, 2개 이상이 등장하는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물론 이 공간 표지가 어디에 나오느냐, 한 곳에 몰려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요, 작품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어디였는데 후반부는 어디다. 이렇게 하면 공간의 이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두 번째, 공간 이동만 있냐? 아니다. 뭐도 있다. 시간의 이동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의 이동 되려면 그냥 시간 하나 나오면 안 됩니다. 그건 시간적 배경이 있는 것이죠. 시간의 이동 되려면 역시 시간 표지가 몇 개? 4개 이상. 그렇습니다. 2개 이상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간 표지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 필요합니다. 물론 예를 들면요. 그래서 가령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아침이 나왔다가 작품의 후반부가 되니까 저녁이 나왔다. 이러면 시간의 이동이죠. 또는 많이 나오는 가운데서 작품의 전반부에서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한 밤이었다 하다가 작품의 후반부에서 새벽녘, 그죠? 멀리서 동이 트고 있었다 하면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른다, 뭐 이런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시간의 이동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시간 표지가 나오지 않고 그냥 시간이 뭐 흐른다, 그죠? 뭐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다 이런 식의 시간을 나타내는 서술어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알 수 있겠지요. 오케이.
다음 세 번째는 시선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주의할 게 공간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공간에서 여기 보다가 그 다음에 멀리 보다가 가까이 보다가 이런 것들이 시선의 이동입니다. 시선의 이동은 다시 둘로 양분되죠. 첫 번째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또는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근경이 뭡니까? 가까운다. 가까운 거리지요. 원경은요? 원거리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하나 물어보죠. 아마 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떤 시가 나왔는데 이 시의 시상 전개 방식이 시선의 이동, 그 가운데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시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찾아냅니까?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찾는 방법. 만약에 문제 가운데 윗글에 대한 특징으로 적절치 않은 거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상 전개가 확인된다고 했을 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합니까? 확인 방법. 자, 보세요. 원경은 멀리 있는 것이죠. 근경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를 한번 보시면, 자, 제 오른쪽 코 구멍 안에 있는 상단 세 번째 털 보입니까? 아니야.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네. 잠시만요. Wait a minute. 보입니까? 보이나요? 네. 보이죠? 네. 그럼 물어보죠. 아까 제가 멀리 있을 때는 왜 안 보였을까요? 멀어서 왜 안 보였을까요? 코털은 작기 때문이죠. 멀리 있어가 아니고. 멀리 있기로 치면 달이 제일 멀죠. 하지만 달은 보입니까? 보입니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문 요새는 안 해봤을 겁니다. 그냥 뭐 알아 그냥 써주는 대로 외우고 그냥 지나갔겠지요. 하지만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원경과 근경의 문제는 그걸 알아차리는 문제는 대상물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시냇물을 묘사하다가 산을 묘사하면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되지요. 왜? 시냇물이란 것은요, 가까이서 볼 수 있지만 멀어지면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근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 산이란 것은 실제로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산과 아주 가까이 있다면 산의 형세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죠. 이번 기회에 알아둡니다. 그래서 통상으로 시선에 이동할 때 원경과 근경 문제는 대상물의 크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B. 좌에서 우에서 좌로 되는 게 있는데 요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기승전결이라는 거 아십니까? 고전 시가에 흔히 많이 쓰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기승전결의 전개 방식은요. 기가 무슨 기입니까? 일으키다. 그죠? 일으키다. 승은요. 타다는 뜻도 있지만 이어가다 뜻입니다. 이어가다. 저는요. 뒤집다. 결은 맺답니다. 그래서 이 기승전결의 방법은 전통 시가에 많이 쓰이는데요. 기라는 것은 잔잔한 물 가운데, 그죠? 처음으로 한번 이 물방울 한번 팡 튀기는 게 기입니다. 그러면 잔잔한 가운데 뭔가 팡 튀어오르면 독자들이 어이쿠 하면서 주의하고 관심 가지고 흥미를 가지겠죠. 네. 그 다음에 승입니다. 탕 튀어오른 이 텐션을 부드럽게 쫙 이어가는 것이죠. 만약에 탕 튀긴 다음에 한 번 더 튀기면 하게 되면 질식합니다. 이게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탕 튀긴 다음에 부드럽게 이은 다음에 이 전이 중요하죠. 원래 전은 구를 전자, 뒤집을 전자인데요. 이거는 수학과 연관시켜 설명을 드리면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기울기라는 게 있죠.
양의 기울기입니다. 올라가지요. 그러다가 이게 꺾입니다. 이른바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기울기가 플러스였다가 기울기가 마이너스로 뭐였습니까? 뒤집혔죠. 꺾였죠. 그런데 이 지점, 이 꺾이는 지점이 이 그래프상에서 뭡니까? 이른바 최대값이죠.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 경우에 이 전은 뒤집다는 의미와 아울러서 어떨 때 클라이막스, 가장 긴장이 고조됐을 때 그때를 전이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결, 맺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가사, 그 다음에 전통시가, 특히 뭐 향가 같은 경우도 기서, 전을 빼고 뭐 기서, 결 형태의 3단 구도가 나오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기승전결의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다가 제가 요거 하나 더 더하겠는데요. 선경 후정의 시상전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나요? 네, 선경 후정입니다. 뭡니까? 작품의 전반부에는 경치를 제시한 다음에 후반부에 와서야 화자의 정서를 담아내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전통시가 많이 쓰이고 현대시에서도 일부 이런 수법을 쓰기도 합니다. 선경후정요. 그래서 보통 이 선경후정과 기승전결이 연결되면 그죠? 요까지가 선경이 되고 전구 이후가 후정이 되어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밸런스로 양분되거든요. 이렇게 네, 시상의 증강식 4가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